뭐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수대위 구성이 어쨌거나 요거안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주요한 목표였던 지점이 하나 무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적으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공대 전체의 어떤 그 목표로 설정했던 부분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그 유실돼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 이후에 그 수대위 구성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 투쟁을 해나가는 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과제가 또 하나 남겨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 갖다가 요구안 속에 담아낼 수 없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단소 조항이 붙은 상태에서 그걸 받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정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이야기. 아침에 여기 저도 또한 수용하고자 하는데 제가 걸렸던 부분은 그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최영기 대표님 말씀대로 계속 우리가 합의를 하면 그쪽에서 계속 캔슬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로 하여금 지치게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강진구청을 좀 어떻게 좀 그 이완수 공무원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계속 보일 때는 좀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완수 보이지도 않는데. 네? 하여튼 그런 냄새가 좀 나기에 제가 그런 제안을 좀 얼핏 했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면은 좀 우리로서는 계속 양보한다 하지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용하는 거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나머지 다 양영희 동지. 작년부터 계속 해오면서 협상 작년도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이것에 전체 회의를 4번인가 5번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때마다 우리 이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들고, 어차피 저 합의안은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 합의문, 그러니까 4번 단서조항 붙은 거는 받지 못하고 4번 통째로 뺀다는 거, 그거 뭐 어퍼치나 매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성투쟁에서 투쟁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장기간의 농성과 여러 가지 지금 투쟁하면서의 그런 방식들의 고갈,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 그래서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농성을 계속 사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문 받는 거는 전 어떻게 받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합의문은 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투쟁의 방식은 좀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걸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지금 농성을 정리하고 다른 투쟁으로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튈 필요는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받는데 굳이 반대는 안 해요. 쓰레기 받아놓으면 쓰레기 성질 지금 집만 더럽히고 빨리 비워야지. 양양이 집행위원장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을 오늘 이후에 쓰레기 집행부들이 집행해서 내 의도를 알아들었어. 그 대신 종신제야.
어머니가. 는 건 없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 단서 조항이 있는 수대위나 뭐 그 다 통째로 빼는 거 버리는 거나 그다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수대위가 없는 상태에서 뭐 받으나 마나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농성을 푸는 문제 이걸 받아서 이걸 받는 것을 농성을 풀자라는 얘기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더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더 오히려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닥 그 어떤 투쟁 방식이 있는지 그것이 아직 뭐 떠오르진 않네요. 방식 이야기하면 제가 또 말 게 많습니다. 그것이 더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쓰레기 같지만은 이거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농성을 접는다면은 이완수 관장이 6월 30일을 그만둔다라는 각서 한 장 받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받자고 농성을 푼다.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장- 다 싸울 건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럼 뭐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빠 그 다음에 싸우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네. 이제 그런 결정되어지는 거는 이제 좀 위임되어졌던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집행위원회에서 좀 달랐기 때문에 위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집행부가 내놓은 제출한 안에 대한 이 단 갈로치고 이것들을 받는 것보다 수습들 통째로 빼고 위에 3가지 안으로서 저쪽에서 결정되어지면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도 되겠죠. 반대하시는 분. 쓰레기 발언하신 우리 반대하시지 않죠? 그러면 뭐 합의서에 수습 대책에 빠진 그 3가지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들로 저쪽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해서 구청에 이 상방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각서와 도장이 지켜오면 각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도 도장을 찍고 증거 농성을 푸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죠. 젓가락으로 해야지 뭐. 근데 10월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좀 논의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것들에 대한 뭐 또 다른 뭐 이 이야기들보다 이 부분이 만약에 합의되어진다면 이렇게 합의 안 되어지면 뭐 설 지나서 추석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거고. 쓰레기 얘기를 지나서 추석이라고 얘기. 정말 옛날 예전에는 아예 설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내년 6월달이면 어차피 설마가 사람 잡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쓰레기 발언을 하신 우리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했던 상황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근데 제가 보기 저희 집행부나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이완수 관장에 대한 연임 반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폭력 사태와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노동자 조합원들의 이제 해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이제 이후에 나타났던 이제 과정들 속에서의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뭐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투쟁들 200 며칠 건의 투쟁들 속에서 받아낸 건 뭐 각서인데 그것도 퇴임할 때까지 공포하지 못하는 각서 비공개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공대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공동
그 뭐 화장실에서 뭐 이완수 광장 퇴임했다 뭐 6개월 퇴임은 이거는 관계 없지만은 당락이는 임금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관계 없겠지만은 임금이다? 새로운 거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성명이나 뭐 이런 집회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들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또 이후 각서에 대한 빌미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면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여기서는 안 정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6월 30일 이내에 퇴임한다라는 각서와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구청의 확인들이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제 그것에 대한 증명하는 방법 이야기하면 여기 장아들이 쌩 까버리면 여기 6월 31일 날 퇴임한 이전에 퇴임한다라고 각서를 써놔도 쌩 깔라면 까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후 투쟁의 과제로 남을 수도 있고 31일 날 퇴임을 갖다가 강제할 수도 있는 너무 들이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민주화 투쟁에서. 그래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투쟁으로서 그걸 몰아낸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농성을 적으면서 뭘로 얘기하고 농성을 적죠? 몰라요? 그냥 집에 갈란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이나 또 이것에 같이 투쟁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투쟁의 어떤 성과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야 다음에 투쟁을 만드는데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적절한 싶은데요. 시기에 퇴임한다. 강구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라는 문제가 나 해석의 여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정 정도는 뭐 아주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6월 31일 내에 퇴임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족하지만은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면에 이 그전에도 이면 합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밖으로 내놓는 문제에서 이제 싸우는 부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부분들의 투쟁의 교류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한계의 지점들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립해간 민주화의 문제와 이런 것들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획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야기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여 그 회의가 있다는 얘기 들었고 조금 의아했던 게 저는 지난번에 집행단에게 이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했던 것과 좀 달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의 과정이나 우리가 지금 농성을 계속 하자 받지 말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들은 정도만 가지고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사실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집행단에서 이 진행 과정이나 지금 농성장의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임을 해야 된다.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겨우 가지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판단돼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판단에 자신감이 없다. 때문에 오늘 회의가 지난번에 저는 그런 의미로 집행단에게 일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그렇게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저도 오늘 오면서 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예.
이 낮아져 갖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협상을 하고 또 달라진 거잖아요. 조항이. 근데 그러한 협상안들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그 집행단에서 판단하는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 안에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계속 그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하는 차이가 좀 달랐던 것이고 이것들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저는 오늘 같은 오늘은 이제 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자 회의하고 이제 공동대표들이 이것들을 이제 추인했다, 보고받고 추인한 과정을 겪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빠르게 합의되어진다면 내일 합의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하나의 문제하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달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답은 내일 중으로는 아마 올 것 같다. 그니까 그걸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고요. 또 뭐 달라지고 그러면 또 집행위원회는 내일 바로 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일 또 뭐가 달라져가지고 씨발 뭐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투쟁 계획을 쌓아야 되니까. 서울 농성을 어떻게 하고 같이 이 전반에 이제 이후에 합의가 됐을 때 이후 투쟁들에 대한 상들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좀 있어야지만 이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합의 보고 도장 딱 찍고 봉송회장은 이제 바이바이 안녕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뭐 김종환은 낚시하러 가겠다니까 낚시에 뭐 어저께 얘기는 오늘 그게 합의가 되면 내일 도장을 찍고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하루가 미뤄지면 또 그 계획 그 설 전에 내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설 전에 도장을 찍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계속 이제 저쪽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일정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오늘의 과정도 계속 이사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었었는데 느끼는 까무로는 옆에다가 노무사 데려놓거나 아니면 김경동이 옆에서 데려놓고 계속 구청이랑 통화하면서 코치하는 것 같고요. 느낌이. 그래서 임금에 대한 문제 뭐 구체적으로 김정희가 뭐 임금의 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뭐 징계에 대해서 노동위 뭐 이거 지방 노동위 뭐 이걸 어떻게 지가 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다시 연락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안 되면 또 길게 가는 것이고 이제 되어졌을 경우에 이제 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합의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출습대책위원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이야기했는데 이후 공대위 틀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싸우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대체적인 안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어져야지만이 집행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또 뭐 이야기하고 해야죠. 이후 투쟁을 먹는 건가요? 해산할 낚시하러 간다는 어떤 방안들이 어떻게 했으면 어떤 형태들로 어떻게 싸웠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도 다음에 할까요? 조금 생각한 거는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우리가 4번 가지고 많이 그랬지만 쟤네들한테 1번이 제일 2번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였다면 1번이 쟤네들한테는 여전히 제일 부담스러울 거고 진호위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1번을 또 문제 삼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3번의 진호위도 1번 얘기잖아요. 해고자 개기지 말란 얘기인데 그 해고자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사측은 항상 우리는 주관적인 역량을 우선시하지만 쟤네들은 꼭 법적인 우위를 꼭 점하는 걸 제일 중요시하니까 진호위에서 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을 명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좀 불리해 보이니까 진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를 취하해 버려서 해고를 승복하는 형태. 요걸 좀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호위에 이기고 해고자가 이제 복직 투쟁을 할 때 쟤네들이 깝깝하다라는 거를 벌써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뭐 도장 찍을 게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쉽게 그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투쟁은 큰 기조는 저희 합의 과정에서 일단 수대위가 뭐 수대위라는 게 원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있을 텐데 지금 수대위를 안 만들어진 상태로 합의가 되고, 또 김정희와 이완수와 직접 대면조차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후에 수대위 건설 자체가 굉장히, 수대위 건설 요구 자체가 김정희 이완수가 지금도 안 만나는데 그때 가도 만나지 않겠다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고자 투쟁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대위가 해소를 안 하고 사회적인 투쟁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수대위를 요구하는 싸움을 할 텐데 저는 구체적인 국면이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합의 과정에서 뭐 합의 파기냐 뭐 기정사실화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노조나 공대위나 이 농성 과정, 그러니까 합의 이전의 상황 혹은 합의의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싸우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합의를 파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후에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완수 김정희의 도덕적인 부분, 구청의 무기력한 부분을 싸울 수 있는데, 현실적인 힘은 지금보다 뭐 더 강하다라고 보긴 되게 힘들고, 합의가 깨졌을 때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쟤네들은 추가 민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이제 해고나 뭐 추가 징계, 조합에 대한 추가 징계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우리는 다시 재점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이렇게 얘네들이 이미 익숙해진 놈들이기 때문에 점거라는 게 그렇게 또 위력적일까라는, 저는 그래서 합의 자체가 우리가 먼저 좀 합의를 파기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싸움이 참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판이 그렇고요. 합의 파기, 그러니까 해고자 싸움은 어차피 가는 거고 공대위 사회적 싸움은 가는 거고 수대위를 요구는 할 건데, 합의를 파기하는 정도의 구실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리고 다소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저는 광섭시, 은영시, 진영시가 여기서 서비스를 확보하는 투쟁을 좀 세게 제대로 하자. 저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은영시가 여기서 서비스를 요구할 때 박영희 대표 같은 분이 같이 가서 분명하게 같이 정말 수틀리면은 이거는 정말 아주 인간의 기본권이고, 이건 뭐 이 농성이랑 상관도 없는 거고, 사실 농성을 이유로 하는 게 쟤네들이 미친놈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우리가 공대위가 책임을 지고 결의를 해서 이광섭, 최진영, 이문영 동지의 여기 서비스 투쟁, 서비스 쟁취 투쟁,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이전에 IL 모임 여기서 했던 동지들이 자조 모임을 좀 장악을 하고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뭐 해고자 싸움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여기에 정립회관의 기만적인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계속 그 공대위 혹은 IL 이런 데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내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한 6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실질적인 시설 민주화 투쟁은 오히려 우리는 본격적으로는 이완수 물러나고 나서부터, 이완수 물러난 다음에 뭐 걔가 다시 복귀할 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좀 자유롭게 시설 민주화에 대한 아주 정당한 요구들을 공개적으로 좀 싸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해고자 싸움이라는 한 축이 있고, 그 노조도 당분간 이제 자체 단결이나 결속 이런 것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쟁취 투쟁을 좀 힘있게 최초의 사업으로 가고, 그런 아주 보편적인 내용으로 가고, 그리고 물론 이제 공대위도 압박도 하고 이래 수대위 요구하면서 압박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초기에는 해고자 싸움과 그 서비스 쟁취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4월 6 달에는 공대위
대표단이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관장에 대해서 공개 안 한다고 그랬지만 각성을 섞고 그런 구속 조치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뭐 이야기. 생각은 안 했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굉장히 지금 이완되어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스리는 것에 일단 좀 조합 입장에서는 방점을 찍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이제 9월달 협상 국면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 합의 내용 가지고 노동조합의 인정 문제나 이 활동 보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단협 해지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단협이 없는 상태예요, 지부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뭐 아까 남병준 동지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 부분들에 이제 이후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하나 있고 박 대표님께서는 낚시를 안 가실 거니까 계속 공대회 활동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공대회 틀을 갖다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매일같이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은 회의 체계나 그때그때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가는 것들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국 뭐 서비스 요구하는 투쟁들 이런 것들 개별적인 차원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염려도 되고요. 그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립한 투쟁에 대한 이 과정들을 가지고 대사회적 투쟁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공공연맹이나 노동조합 동지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실천 계획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제 해고 투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투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과 노사 간의 투쟁들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노동조합이 일정 정도 추스려진 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힘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노동조합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공대위의 지금의 이러한 이쪽의 연대 투쟁들을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뭐 이게 자립생활했던 동지들이 그냥 여기에서 깨갱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나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쪽을 근거로 해서 자립생활 투쟁의 본거지 실질적인 본거지 투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합의할 수 있는 투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들 없지만은 공대위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고 같이 공대위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는데 뭐 우리가 약속 파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습대책위원회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공대위 사무실이 여기 지금까지 농성장이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뭐 이쪽으로 좀 옮기든가 노동조합이 좀 부담이 된다면 뭐 노들약 쪽으로 교무실 쪽으로 이동시키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가면 일을 하나 공대위에 대한 사무실 필요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여기로 현장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완수 관장의 퇴임에 대한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개 채용 형태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요구했었던 것들이니까 공대위 수대위는 안 꾸렸지만 공개 채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별반 뭐 이게 합의를 과정을 깨거나 뭐 이렇게는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6월 가까운 시점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가야 될 지점인데 그리고 이후 관장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대위 이름이나 노동조합 이름이나 여러 가지 관심 가질 때 이름으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하는 것이 합의를 깬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힘있게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공대위 이름이 아니라도 현장 모임 있구나. 정립해간 장애인 현장 모임을 만들어서 자립생활 현장 모임을 만들어서 현장 모임 그 이야기에 갑자기 노려져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다양한 방식들의 관장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사회가 결정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힘차게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공대위 이름으로 만약에 이것들을 뭐 약속 위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개별의 이름이라도 뭐 개별의 이름으로 뭐 현장 모임 조직하고 뭐 장애인 당사자 모임 또 조직하고 뭐 쭉 해서 관장 임용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입하고 힘차게 투쟁을 벌려 나가야지만이 이완수 관장과 김정희 대장으로 있는 이사회 이부 쪽에 저것들 꼴리는 대로 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수대위 상에 근접할 수 있는 게 이용자 협의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뭐 그 불법 점거 뭐 대책위원회인가 옛날에 성명서 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성이 끝나고 우리가 수대위도 없이 공대위나 무슨 현장 모임 소소한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뭐 좋은데 이용자 협의회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아니 그냥 주도해서 척척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러면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이용자 협의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쪽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집어넣고 우리만 다 들어가지 이용자 협의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자 협의회가 차기 관장이 오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이 정립회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어떤 운영이나 인사권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구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원수 나가기 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쟤네가 만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뭐 하고 난 이제 바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공대위하고는 또 이중적 구조가 돼야죠. 뭐 지금 이용자 협의회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립 이용한 팀들만 다 싹 빼서 만들어야죠.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용자 협의회를 만들지 마. 정립회관을 사랑하는 발전을 원하는 아름다운 이용자 모임 협의회. 저건 이현수가 쓰레기 집단이라 그래. 그게 디파이더 집어넣어도 되겠다. 돌아라.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그러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낚시하러 가겠다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양영희 동지, 예, 쓰레기. 쓰레기라고. 원래 쫄쫄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발언이 저는 옳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정희가 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 그거 돈 주는 이미 다 그거 해가지고 돈 다 복귀되지 않았느냐 구청으로. 그랬더니 맞아 이거 다 우리가 다 만나뵙고 그것들 때문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공문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임금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랬고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김정희한테 이야기하니 그러면 구청이 그렇게 확답해주면 그런 공무 임금에 대한 문제 이제 작년에 받았어야 돼요. 이런 이것들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면 왜냐면은 저기 그 강성구 만났을 때 그 초반에 이제 합의 뭐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문호무임 파업 기간 중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거야. 그게 걔네들이 이야기한 해고 시점에 문제가 있는데 해고 시점은 이제 합의한 후부터 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 전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임금 문제보다는 업무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10월 이내 전에 결국은 이게. 그 노무사는 아마 설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결정했지만 저기 진영이 네, 그리고 근로자 측 위원이 중재자로 나섰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다가 이제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일단 내일 우리가 근로자 측 위원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진호위에는 언제쯤 답변이 나오는지는 노무사님이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노무사님 의견은 합의 자체를 그게 결정 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4명에서 3명이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정은 내려진 거 아니에요? 결정 내려졌어요. 근데 합의 그 통보가 돼야지만 그게 뭐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취하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합의됐다고 해버리면 날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근데 취하하는 문제는 지금 빼는 걸로 얘기된 거 아니에요? 뭐 진호이 그 소재기하고 맞아요. 그건 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걔네가 통밥 지금 김경동이 그거 모르겠어요. 농구를 하던 놈이 여보세요? 그건 받을 수 없는 한인 거고 조그만 감옥이 없어? 우리가 합의를 그래, 하게 알았어. 되면요. 그 다음에 진호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의 결정 사항은 내일이라도 빨리 파악을 해봐. 그러니까 통보 원래 결정한 날로부터 7일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15일 이후가 아니고 7일로 알고 있나? 25일 날 그러니까 2월 난 그 어제 김재원 지부장하고 얘기하면서 2월 4일까지 나올 것 같다.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될 사안 같고 설 지나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건데 워낙에는 7일이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2일, 3일. 이거 너무 많이 기다렸네. 다른데 뭐 문화예술도 그렇고 우리 호텔도 그렇고 7일 만에 다 어떤 손으로 다 됐거든요. 여기는 짱구느라고 좀 그리고 그래서 결정문 늦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 저쪽에서 계속 작업. 그러면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고자 이름은 어떻게 그건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뜨는 네, 인사위원회 어차피 얘네는 그것도 아니고. 복직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 안 하면 바로 또 그거 하니까 그 사이에 임금 며칠치. 희망줄 것 같은데. 진위 결정 제대로 안 받고 중퇴 재소하는 거가 결정이고 그리고 임금 받으려면 인사로 가야 돼요. 인사 결정이 돼야. 홍준 동지가 이야기하고 최영훈 동지가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발언했던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적 투쟁을 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대를 이거 선거 끝나면 해산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계속 낚시하러 가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농성 언제 푸느냐 이런 기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낚시를 언제 가서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 잡는 거예요? 야유회로 낚시를 뭐 그거는 뭐 끝나고 난데 야유회 낚시 가거나 하여튼 우리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공대위가 점거농성을 들어온 후에 일정 정도 이거 되면 해산하는 공대위라는 형태가 주로 이제 하면 해산하는 것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제가 끝나면. 그런데 지금의 점거농성 푸는 것이 과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뭐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방향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동의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 그것에 동의한다면 공대가 이제 점거농성 풀고 낚시 가는 일은 야유회 밖에는 없을 것 같다로 정리하면 되죠. 예. 여기 나무 말이지 여기 오늘 뭐 자세하게 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공대위를 해체하자라는 의견은 없는 거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대위 이후에 그 방향이 이제 중심은 아직 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나왔는데 중심이나 이 평가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거는 얘기를 이후에 그거는 다음에 좀 다른 틀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동지들이 있고 또 집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방향만 잡고 확인하는 거는 각 단위 공동 대표고 있고 이게 투쟁 단위니까 공대인의 해산을 증거를 풀고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을 한다라는 것만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이후 조직의 개편들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돼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이후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공대위는 이제 거점에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점에 대한 좀 정리를 하면 사무실이나 이런 조직적인 것을 만들어지기 광주 위해서는 밑에 사무실 하나 얻을까요? 뭐 하여튼 간에 돈 벌러 나가야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각 단위의 그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오늘 부분이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좀 참신한 또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계획을 내야죠. 일단 여기 집행부와 공동대표 선에서는 계속 간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또 참여단체들한테도 이야기해야죠. 공대위가 과제 중에 가장 아직 많은 게 남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낚시도 가야 되고. 어쨌든. 말고 튀좀 자꾸 말아요. 하나 뭐 하면은 끝까지 그 뭉클거려. 쓰레기보다는 우와. 이런 막강한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1번. 1번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확인을 했고 1번 빠르면 뭐 내일 확인이 될 건데 내일 오전 중에 통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 통화를 해서 우리가 제안한 마지막 안에 대해서 그쪽이 받겠다라고 하면 뭐 예상으로서는 뭐 부총이 각서를 갖고 오겠죠. 뭐 그것을 받으러 갔고 그럼 우리가 위원장님 가셔야 되겠죠. 순서를 이야기하면 구청에 가야죠.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선에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분이 가셔가지고 각서를 보고 각서로 한 를 끼고 가서 읽으세요. 모범기? 네, 각서를 읽어야지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복사하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갖고 하면 되잖아. 아이씨 그걸로 찍게 하겠다 구청 애들이. 딱 보고 해가지고 각서를 갖다 핸드폰. 진동인데 전화 왔네. 하여튼 뭐 둘이서 확인을 하면 합의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합의하면 이제 농성을 풀어줘. 내일 바로 그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내일 바로 풀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금 언제 했으면 좋겠어. 보고 적어도 투쟁 승리대회는 하고. 그래. 투쟁 승리대회하고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성장의 상황은 좀 어떠세요? 는 설 전에까지 일요일날 사람을 불러올 수 있나? 무슨 사람을 불러요? 뭐 투쟁 보고대회는 한다면 일요일날 오라 그러면 오나? 그럼 설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날 때 부르면 되지 뭐. 아니 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게 어떤 보고대회를 잡아서 뭐 아차산역이나 여기나 어디나 잡아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별개고 농성장에서 짐을 빼고 뭐 이 물품하고 또 평가서 내고 뭐 하는 작업들은 뭐 다 그게 합쳐지면 좋지만 따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 따로 인격이 서리끼기 때문에. 그러죠 뭐. 야, 난 말 끝나면 빨리 좀 돌려 카메라 좀. 시선. 자 그래서 현장에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합의되면은 곧바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집회를 좀 해서 집회하고 같이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인데요. 문제는 적은 수라도 월요일부터 간다니. 근데 보고대회를 하려고 한다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적어도 뭐 밤에 문화제 형태로 해서 뭐 준비를 그렇게 뭐 그래도 200 며칠 날 한 건데 그냥 소수 몇 명 모아가지고 싹. 그러니까요. 저는 별개로 해야 될 게요. 자체적으로 왜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계속 농성했고 그랬던 분들은 여기 청소하고 싹 치우면서 여기서 진짜 뭐
고기라도 한번 꺼먹고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좀 먹고 그렇게 하는 자리는 별도로 갖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연대 단위들도 오게 하고 문화 단위들도 오게 하는 거는 날짜를 조금 대우들이 이왕이면 많이 붙을 수 있는 날짜로 별도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부 자체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와 그리고 전체가 같이 승리를 그러니까 뭐 승리는 쪽팔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투쟁 공유를 하고 이후에 투쟁의 과제의 전망을 내비치는 2차 투쟁의 결의 선포식 형태가 되면 그런 거는 조금 별도로 해서 다시 재조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묻고 1월날 출소하는 걸로. 그 물리적으로 한 2일에서 3일 도장 찍고 2,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토요일날 고기 굽어 먹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찍고 일요일날 나간다는 게 조금 빡빡할 것 같아요. 그럼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일요일날 나가는 거 불가능하고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인데 채널 중에 선택하면 되지. 여기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빠지는데 문제는 여기 분들 중에 분명히 그 설기면은 뭐 지방 내려가야 될 분들도 있고 조합원들 중에서도 막 그럴 거예요. 그잖아요. 그지 않나요? 저는 미리 연휴 끼면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는 뭐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다들 일요일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들을 아마 내심은 생각들을 할 거라고 봐요. 사람이 없어. 아 그렇구나. 여기 장애인분들이 다 가려면은 로또 잠대로 안 되거든. 그래요. 월요일날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월요일날 별로 없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루 종일 승리를 일단은 보인 현장에서 투쟁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좀 사람을 조직해서 공유하고 내에서 공유하고 이제 투쟁 보고대회는 재조직을 해서 따로 제3의 장소에서 뭐 대학로나 뭐 이런 데서 하면 강당에서 하죠 뭐. 200미칠 싸우는데 여기 강당이나 아차산역에서 하고 여기를 한번 올라오는 그런 거라도 가져야지. 그래? 뜬금없이 대학로에서 아니 문화재 버스 타기 하고 일로 올라고. 문화재 그러니까 뭐 생각.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나면서 이제 결렬되는 거는 세 가지 조건들 속에서 줬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그쪽에서 거부했을 때 뭐 결렬되는 거죠. 뭐. 결렬되어지면 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싸우자라고 하면 논의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내일 결렬 안 되면 결렬이 또 내일 팍 날지 안 날지도 잘 모르겠죠, 뭐. 한 방에 결렬이 안 나니까 또 그게 또 진짜. 그렇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더해지면 바로 집행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 같고 그 열리는 속에서 투쟁의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성장 사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합원의 복귀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노동조합에 대한 상황을 다 점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빡빡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팍팍한 거고 그래서 일정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못 쉬는 거고. 네. 브리핑이 좀 가지고 그치. 얘기를 하죠. 뭐 이제 나중에 회의할 때. 내일 딱 합의되면 좋은데 맞아요. 이렇게 내일 합의가 안 되고 또 그쪽에 질질 끌고 그럼 또 하루 하고 이게 결렬의 수순이 내일 팍 결렬 나면 좋다 결렬해서 그쪽도 결렬하지 뭐 이렇게 되면 좋다 같이 싸우자 합하면 좋은데 그럴 수순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욕을 하고 그러세요. 결렬 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네. 그래도 이거 끝나면 정신과 치료를 좀. 하여튼 뭐 그 결렬 낼 수 있는 안 가셨어요. 저기 그래서 될지 어떨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남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하나 문구 늦네 만에 뭐 이런 정도라 설 이후에도 또 뭐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결렬이 났을 때 저 진행을 하는 것과 또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역량 종합적인 판단에서 자체가 그냥 농성을 접고 외곽에서 싸우는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런 것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또 결렬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포를 또 박는다. 이게 어떤 지금 경대의 현실에서 정확한 배치인지 아니면 결렬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박는다 이 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결렬이 났을 때 적어도 만약에 저쪽 끄다가 적어도 월요일 정도는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 판단이 오면 월요일 정도는 집행위원회가 모여야 되겠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방향이 뭐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15일 날 며칠 날 받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며.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박는데 좀 더 그러니까 좀 아주 단기 말고 그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평가 속에서 그런 투쟁 방향들도 잡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요. 아니죠. 네. 나 지금 전화 소통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계속 이 집행위원회가 모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정도 점검을 하자 이거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얘기를 해야지. 내일 합의되면 내일 이야기해야죠. 아니 결렬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1번 문항이나 뭐 3번 문항에서 해고자 수용에 대한 얘기를 또 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2번이나 3번은 된 거잖아요. 4번은 우리가 없앤 거고 그러니까 1번 뭐 3번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문장이나 1번이나 같은 내용인데 해고자 한 명에 대해서 수용해라 법적인 걸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름을 명시해서 해고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라라는 건데 그건 빼기로 한 거 빼기로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만약에 다시 걸고 나올 수 있다라면은 전 1번이라고 보이는 건데 그거는 정확히 마지막 선수는 마지막이라고 문자 한 던졌기 단어라도 때문에 빼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퉁친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4개 중에 대해서 최통첩한 게 있잖아요. 네, 최통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오히려 그 시점을 그러니까 파기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결렬의 일자를 명시해 줄 거냐 걔네한테 그러니까 언제까지 답변을 안 주면 예? 우리는 결렬한 거로 보겠다라는 거를 쟤네들한테 명시를 던져주고 할 거냐, 아니면 최소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최소한 이 시점에서까지 합의가 이르러지 않으면 결렬이라고 판단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잡는 마지노선을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며 지금 좀 정할 거냐. 그럼 저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쪽에서 반응이 나와서 합의를 한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모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는 판단은 제가 볼 때 설이라는 문제, 설 전에는 어쨌거나 타결이 난다라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월요일 거고. 확인을 하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날짜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도장을 찍으면은 찍은 대로 모여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대로 모여야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또 해야지. 내일 판단. 아니면 아닌 대로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일 또 하시면 되죠. 뭐. 맨날 판단은 내일 해야죠. 아니면 아닌 대로 모여야 되고 찍으면 찍은 대로 모여야 되고 늘어지면 더 시간을 주자는 얘기. 늘어지는 대로. 난 내일 시간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박 대표님은 내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모여도 것이고 월요일 날 또 설 넘어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예? 마주 설 끝나고 확인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죠. 그 잡아놨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답을 줬는데 그 답이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또. 그러면 내일 아무것도 못 하겠어. 계속 고민해와라 그래야지 뭐. 더 시간을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까 아마 핑통 튀기죠.
그것도 한 방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방에 안 그거 된다는 갖다가 것은 않다라는 거죠. 딴 그것도 또 왔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렬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잖아. 그럼 고민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던져줘야지. 한 방에 쪽은 안 날 거라는 그 내일 회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부분을 내일 판단합시다. 지금 뭐 내일 모인다 뭐 이 부분이 계속 내일 답이 안 왔을 경우 확실한 답이 안 왔을 경우는 좀 소통을 해서 내일 급히 모일 필요성이 있으면 모이고 예? 단지 이제 합의가 되면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구청에 들어가서 합의 도장을 찍고 와서 보고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보고하고 급히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모이고 안 그러면 계속 월요일날 판단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임원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복잡한. 우리도 아침에 판단을 다시 해봐야 그리고 워낙에 지금 위원장님이 연맹 간담회를 금요일 하고 자체 간담회를 그다음 주 금요일 2시에 위원장님이 이때 시간이 없는데 이때 같이 하자고 결정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오전에 상황 판단해서 그러면 잠깐 상의원은 이때 아니 그 상의원은 원래 오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굳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상의원이 그것 때문에 와서 온 거죠. 오면 근데 상의원에서 오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의원에 업무께서 우리가 현장 투쟁을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우리 단협 되게 멋있게 맺었지만 결국은 그거는 쌍방의 투쟁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합의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사실은 얘기하면서 이제 조직하려고 오는 건데 애매모호한 상황이면 또 오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대기하라고 그럴게요. 어차피 여기서 간담회도 오전에 안 잡고 1시 이후로 잡는 거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일 오전에만 확인이 되면 거기서는 내가 12시 전에만 연락해 좀 출발하면 오후에 3시 반 이후에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 만약 안 되면 다음 주로. 뜨뜻미지근하니 광진구청 김정희 쌍년 대표님 가실 부서가 그게 구체형 중재안이 나왔고요. 그 구청에서 1월 26일까지 그 중재안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 통보해 달라고 했었고 우리는 논의들을 통해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후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시기다. 이 시기들이 구청과 시청에서 지금 나섰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타서 지금의 합의를 얻어가는 게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이후의 투쟁을 또 다른 투쟁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구청에서는 그 사측안과 구청 중재안을 갖고 또 다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에 그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가 어저께 정말 새벽 1시까지 논의를 통해서 그 수정안을 마지막 중요한 수습대책위원회를 그 접는 형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들을 오늘 아침에 그 장애인 동지들한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장애인 동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227 동안의 투쟁이 정말 자기가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을 자신들 스스로가 주인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합의안 안에는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관장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퇴임한다라고 돼 있지 그 시기조차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의 성과를 무엇으로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동지는 이제부터 자기 혼자 싸우겠다. 봉대구 집행부도 뭐도 없다. 혼자 싸우겠다라는 그런 분노에 찬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동지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되게 슬퍼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다시 모아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분노가 있고 아직까지 더 싸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합의를 해도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더 제대로 이 안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의 의미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주는 의미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강제해내느냐, 우리한테 더 얼마나 힘이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장애 동지들은 다시 추스리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오후에 조합원들 간담회였는데